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배운 대로 마구잡이로 사람을 몰아가고 결국 구속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추이를 좀 보면요. 56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32명 누적 환자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전체 12개 시도에서 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 집회가 있었던 2, 3주 전부터 사랑제일교회 내에서는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의 모임이라든지 뭐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이 정도 7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올 수는 없고요. 네. 보통은 2, 3주 정도의 그런 이제 그 환자들이 증폭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단순히 예배만 드린 거로 또 증폭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증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 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안에서 한 번 더 증폭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좀 예배 통해서 좀 많이 전파될 수 있는 만한 사례들은 이제 8일 같은 경우에 폭우가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반을 드리고 예배당 마당에서 반이 드렸었는데 그 당시 폭우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예배당 밖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뭐 지하까지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숙을 하고 또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증폭된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가서 N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면 또 다시 확진자가 지역에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랑제일교회 집회를 오신 분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일부 교회들이 지방에 있는 교회 몇 군데에서 발생한 거는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또 예배 출석하면서 거기서 환자가 발생했던 교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고 또 뭐 가족들한테 전파했을 거고 또 일부는 직장에서 전파된 사례들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확산됐던 그 N차 감염들이 정말로 몇십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것들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늠을 못하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방역 당국보다 훨씬 더 긴장하게 하는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광훈 목사 오늘 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강현재 변호사가 오늘 대독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자들은 지금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켰다 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방역 공안 통치로 교인들을 북한식으로 강제 수용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극단적인 생각과 어떤 이런 주장들이 예. 얼마나 어떤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장이 10지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철거될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철거 비용으로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한 80억 정도 이상 주겠다 하는데 본인들은 500억 넘게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부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일 그 어떤 면에서 뭐 기거를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굉장히 퍼지는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또 지금 지난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정광 목사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는 야외에서는 안 퍼진다. 괜찮다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제 뭐 하느님이 다 나서준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신도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데 굉장히 어떤 생각이 고정돼 있고 또 이게 종교와 반정부 운동이 즉 문재인 정부 반대 운동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어떤 면에서 8.15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지금 전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강현재 변호사, 뭐 정강 목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강현재 변호사는 법률을 하는 변호사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률을 잘 알 텐데 자꾸 이런 식의 주장하는 것들, 또 그리고 만약 본인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못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정부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무슨 뭔가 빨리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고 이런 속에서 정부 비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받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꾸 정부 비판만 하고 공안 통치다 이야기를 하니 이게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이 시간 끄는 상황 속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증폭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랑의 제일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가족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이거는 자신들의 교인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저는 정강 목사가 앞장서서 나서서 빨리 조사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과학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천지 사태 때는 확진자들이 대부분 그래도 20, 30대 젊은 층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 고령층이 많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종교 지도자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인들을 자극하고 교인들의 방역에 순순히 이제 응하지 않게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노령층 환자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훨씬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감염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확산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들도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빨리 이제 방역에서 순순히 응해서 검사를 받고 빨리 치료 단계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어제는 행정조사로 10시간 넘게 밤샘 대치를 벌였지만 결국 명단 확보에 실패를 했고 지금 이 시각 경찰이 강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실시를 할 텐데 실제 그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이 900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사랑제일교회가 이 교회만 다니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치적인 운동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분들도 이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교회 나름대로의 또 목사들 이 배출 시스템도 있고 해서 또 지방에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사랑제일교회가 아니면서도 다른 지방교회 연계돼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서울에 그 집회할 때 올라올 때도 보면 사실은 각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인솔을 해서 올라온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이게 사실은 어떤 신천지 같이 아주 일관된 조직, 하나의 조직, 이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보다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단이 그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어떤 면은 뭐 다른 분이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회의적인 게 지금 오늘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게 나오겠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교회 측에서 정말 어떤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집회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 광화문 집회 참여했던 분들이 빨리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좀 열이 오른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회사나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다음 주 되면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쩌면 확산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물 확보에 통해서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봐왔던 사랑제일교회 시스템을 보면 이 교인 명단이 많이 없을 수가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 교회 교단 측에서 좀 이걸 호소를 하고 나름대로 빨리 조사를 받을 수도 하는 게 뭐 이 이외에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일탈 행위도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건소 직원들을 일부러 접촉하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그 70대 노인이 본인이 검사받지 않겠다라고 또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정강훈 목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음모다, 테러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음성어를 나오는 거를 양성으로 바꾸고 있다. 보건소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메시지를 등을 통해서
절대 또 어떤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그런 보낸 것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파주 같은 경우는 정말 보건소 직원을 갖다 끌어안고 침을 뱉기도 하고 예.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이게 지금 차명진 의원이 본인이 지금 현재 체험자 가 있는데 어제가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처음에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었대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열이 38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엄청나게 나고 통증이 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열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증상이 없더라도 다들 보면 하루만 지나도 통증이 있고 한데 이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의사들 분들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상의 부족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조사나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저는 가장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이제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서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에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추가 감염이 나올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교수님, 지난 그 쿠팡발 집단 감염 때를 떠올려 보면 네. 그 무직이라고 속였던 인천 학원 강사가 7차 감염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도들의 일탈 행위, 정말 지역 사회에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닐까요? 예, 일단 하루하루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게다가 이분들이 뭐 자가격리 제대로 지키면서 뭐 거부를 해도 그나마 더 나은데 예. 자가격리 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활보를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간다거나 이러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로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성들을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전파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이분과 이분이 확진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만났던 분들 같은 경우에 발병을 하게 되는 경우에 다 이 부분들이 깜깜이 감염의 또 시작점들이 되는 네.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이제 그 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검사 단계에 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도 지금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언제까지 좀 이 상황을 엄중하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8월 말까지는 그래도 잠복기를 고려하면 집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일단 이제 보통은 저희 최장복기를 2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급성 개막 나타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7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시면 이제 5일째 되니 갑자기 확 급증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일까지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고 하긴 할 건데, 지금 사실 우려되는 거는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검사 단계에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몇 명 정도가 전체의 이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증상이 있던 없던 간에 선별지어서 와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정부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 같은 경우에 또 거기다 이번에 기지국 정보를 해서 거기 강화문에 30분 이상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다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 주변에 있는 선별지어소에 방문해서 빨리 검사를 해주셔야, 그래야 지역사회 내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학조사 결과 그 강화문 집회에 가서 확진된 분들이 감염력이 있던 시기에 집회를 갔던 걸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자발적으로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 법원이 이 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법원이 이날 집회의 이제 건수가 한 10건 정도 이제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 2건만 허용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2건만 허용을 했는데, 이제 2건을 허용한 이유도 보면 이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그 전 집회에서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독제라든지 온도도 제고했다. 그 이유로 해서 이제 허용을 해줬는데, 문제는 이 인원이 허용해준 대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판사분들이 이 집회의 좀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10개 집회가 있으면 그 중에서 8개를 허가 안 해주면 2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사실은 여기 집회 주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받아놓고 모이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이라는 그 큰 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만 허용을 해줘도 결국 이게 합법적인 집회가 돼버린 겁니다. 예. 특히 민노총이 지금 집회를 그 광화문 인근에서 했거든요. 거기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 이 민노총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이야기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민노총 같은 경우도 집회를 허락 안 해주니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가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뭔가 이 집회 현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좀 다른 조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8개는 허가해 주지 않고 2개는 허가해 줬다고 해서 이게 법원이 다 그러면 이 서류를 뭐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지 예. 너무나 집회 현실을 모르는 저는 탁상공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합동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좀 방역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계속 언급됐지만 강원 양면 전략인 거죠. 예. 일단 강하게 이제 한쪽에서 나가고 한쪽에서는 뭐 익명 검사의 방법을 하든 자발적인 경우에는 일단은 전혀 뭐 어느 게 다니는지조차도 안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쪽으로 이제 좀 검사를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요. 네.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뭐 지난 신천지 사태 그리고 이태원 클럽발 사태와 다르게 또 느껴지는 게 지금 주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송가도 비상이 걸렸지만 오늘 경찰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전주지법에서도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태 이게 사실상 뭐 지역 사회 대유행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대구 경북 때는 그쪽이 좀 심하구나라는 것만 네. 저희들 솔직히 느꼈는데 지금 경찰청이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회사들이 다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뭐 다니는 방송국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확진자가 나서 뭐 CBS 같은 경우 하루 동안 방송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사실은 지난 뭐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체 약속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했는데 이게 사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정말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대확산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꺾일 것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번 주말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가급적이면 집에 나가지 마시고 또 약속을 하지 마시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지켜서 사실은 나의 하나의 어떤 잘못이 어떤 우리 회사라든지 또 내 동료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번 주말은 정말 어떤 애국하는 심정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 국민이 좀 협조를 해서 이번 주말 고비를 좀 부디 잘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지금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가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병상 가동률이 76%를 넘기고 있고 경기 지역은 9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면 어떻습니까? 병원 부족 문제 심각한 건 아닙니까? 예, 이미 심각한 상태에 다다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의 발병자 수만 있더라도 일주일만 지나가면 모든 병상들이 다 찰 가능성이 높고요. 예. 만약에 뭐 더블링해서 2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2, 3일만 해도 이제 병상 부족 상태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들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중증, 중등증 환자 중심으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병상 가동 계획 또 환자들 중증도 분류 방법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을 지금 하고 계획을 세워둬야 될 상황입니다. 예,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증 환자보다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할 텐데 중증 환자가 급증할 경우에 간호할 수 있는 인력, 지금 중환자실은 수도권에 충분한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중환자실 오늘 이제 중환자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동이 수도권에 14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정말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뭐 에크모를 돌릴 정도의 아주 중증 환자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뭐 오늘 발표 환자관리반에서 얘기한 거 보면 어제랑 오늘 비교해서 7명 정도의 중증 환자 갑자기 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 환자들이 진단되고 거의 일주일째가 돼 넘어가니까 되게 환자들이 나빠지는 상황이 일주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음 주 초까지 중환자들이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서 중환자실 확보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는 그런 환자들 전반적인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 확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병상도 구해야 되지만 중환자실 확보를 아주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는 이제 수도권 중환자 치료가 병상을 2주 안에 뭐 60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되는 상황이다라고 두 분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